임차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살 때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이죠. 임차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은 계약서 작성의 비밀 544쪽에서 553쪽에 있는 내용이죠. 이와 같이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대리인이 계약서 작성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보면요, 공란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다가 자세한 내용을 쓰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매매약정서를 함께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내에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죽을 때는 지금과 같이 매매약정서를 추가로 이 계약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자,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대리인이 작성하는 거죠. 아파트 계약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440번지 신일아파트 101동 702호에 대한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소유인은 유승민이고 이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분은 김철희입니다. 이 아파트는 매도인이 A사일로 바빠가지고 매도인의 배우자 윤정희 씨가 대리인으로 위임받아 계약하는 방법이고, 이럴 때에는 위임장하고 위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죠. 그런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실무에 이런 일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자녀 임대차 계약 기간인 1년 동안만 거주하고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고 이사가겠다는 확인서를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받고 계약하는 조건이다. 참으로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아파트 살 때 이제 두 가지를 하겠죠.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와 동시에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임차인이 자기의 계약 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이 남아 있을 때 이사 가는 조건으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고, 그런 내용이 없어도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그런 상태면은 이제 그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거절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된다면 임차인이 이사 갈 수 있는, 지금같이 전세가 폭등 또는 전세주택이 부족한, 임차주택이 부족한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러한 내용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지 안 되는 건 너무나 임차인에게 가혹한 행위죠. 그로 인한 후유증은 임차인이 주택인도를, 계약기간이 만료된데 주택인도를 거부할 때는 매수인은 어떻게 되냐, 명도소송을 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 또한 쉽지 않겠죠. 물론 본인한테 쉽죠. 본인은 뭐 1년에 명도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한 15개에서 한 20개 정도를 맡아서도 진행하고 막 이러니까 본인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이 임대차 계약에 관한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해나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명도소송에 따른 강제 집행하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이 이렇게 미리 임차인에게 암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암시를 해놓으면 여러분이 주택을 인도받을 때,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서 임차인의 주택을 인도받을 때 상당히 수월하죠. 제가 이제 경매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 경매에서 제가 명도를 하러 갈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먼저 상대방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상대방 상황을 듣고 그 상황을 가지고 내게 유리한 이 전략을 짜서 그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채무자를 명도를 진행하죠. 그럴 때 보면 명도소송이라든가 점유정지가처분은 하나의 전략용으로 쓰는 거죠. 압박용으로 쓰는 거죠. 그거 갖고 강제 집행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여러분들이 집 아파트를 사면서 경매 절차와 같이 강제 집행을 하고 싶다면 이런 방법 안 써도 됩니다. 뭐로 씁니까? 나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면 나는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할 수 있어. 그게 거절한다고 그 사람이 나가주겠습니까?
임차인이 선의로 나가고 싶어도 이사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리 이렇게 매매계약 쓸 때 이런 내용을 통지하고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이런 경우를 받는다면, 이런 확인서는 임차인이 매도인에게 작성한 거는 임차인이 6개월부터 2달 사이에 번복하고 또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수인에게 임차인이 직접 작성해 준 거는 거부할 수 없다는 게 법무부하고 전문가들의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 윤정이가 대리인으로 위임받아 계약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 보냐면 대리인으로 작성할 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고, 또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을 때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잔여 기한 동안 남아있고 계약 개시 요건을 행사하지 않고 나가야 된다는 내용을 임차인이 직접 매수인에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매도인 협조를 받아가지고 매수인이 받아두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완벽하게 임차인의 계약 개시 요건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불리한 계약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작성해 주는 순간 그만큼 이 소송이나 다툼에서는 증거 자료가 하나 있을 때보다 2개, 3개, 4개가 있을 때 더 확실한 판결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재판에서 판결이라는 거는 증거 갖고 하는 겁니다. 증거. 물론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법에 없는 내용도 상당히 많거든요.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은 증거 능력 갖고 이 판결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제 새로 매수인에게 작성해 주지 말고 매도인에게 작성한 건 우리가 번복할 수 있어요. 근데 매수인에게 작성해 줬다. 내가 계약 개시 요건을 행사하지 않고 계약 기간만 살고 이사를 가겠다. 아니면 그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면 이사 가겠다. 이런 확약서를 줬다면 그 효력은 있고, 그걸 이행 안 할 때는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20%를 하고, 상대방이 계약 위반했다는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은 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을 특약사항 내에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도인은 하나은행 융자금 8천만 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했는데 계약서의 특약사항 내에 부족해서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별도로 아파트 매매 약정서를 작성해서 본계약서에 첨부하고 간인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방문해서 매수할 목적에 맞는, 제가 이제 매매 대상 물건 분석 및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 간단하게 타이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우리가 매수할 때 어떻게 봐야냐. 아파트를 방문해서 매수할 목적에 맞는 우량한 아파트인지를 실제 내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할 아파트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 주택에 다른 임차인인지를 꼭 확인해야 되죠. 아파트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세는 매매 시세만 아니라 임대 시세도 정확히 판단하고 나서 매매 계약에 협상을 해야 된다. 매수할 아파트의 인도 시기를 합의해서 정확히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등기부를 열람해서 소유자가 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권리에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표제부가 2개입니다. 첫 번째, 한동 전체에 대한, 땅 전체에 대한 면적하고 건물 1층부터 전층에 대한 연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죠. 표제부 같은 경우는 각 501호면 501호, 501호에 대한 전입면적하고, 여기 전입면적이 나오죠. 83.98. 그리고 대지권 비율이 나오죠. 그러나 이거는 건물 등기부지 토지 등기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부를 뜰 때든가 토지별도 등기가 있을 때는 토지 등기부를 또다시 열람해 봐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아파트 등기를 보고 간편하게 알게끔 이 건물의 전체의 땅 면적하고 대지권의 비율이 표시되도록 되어 있죠. 표제부에. 그렇지만 이거는 건물 등기부지 토지 등기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에 별도 등기 있다. 이 옆에 토지 별도 등기 때 반드시 토지 등기부를 열람해 봐야 된다. 그리고 각부를 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되어 있고, 이 규정에서 이전이 유승민이가 되는데 가압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가압류 1,000만 원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말소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을구를 보니까 근저당권 2010년 5월 10일 설정된 채권 최고액 9,600만 원, 채무자 유승민이고 하나은행 근저당권이 있어요. 2010년 5월 10일 접수번호 35256호로 설정되어 있죠. 등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약서 쓸 때, 그리고 이렇게 등기부상 소유자를 매도인으로 계약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계약은 소유자인 부인인 윤정희 씨가 대리인으로 계약하는 거죠. 이럴 때 대리인 계약하기로 해서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하고, 이럴 땐 대리인 신분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위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되고,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첨부해서 대리인이 계약하기로 하였다는 내용과 계약에서 잔금까지 매도인이 통장으로 대리인으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계약금에서 중도금 잔금은 매도인이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고, 잔금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즉 중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본인이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참여해서 자필 서명하기로 한다.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이 내용을 매도인과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대리인 할 때는 대리인이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위임용 인감증명서, 그리고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갖고 또 그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매 대금은 매도인이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계약 당시에는 이제 그 매도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것이 실제 당신이 매매할 의사가 있고 이 대리인으로 윤정희 씨가 맞느냐, 이까지 확인하고, 이 5가지를 확인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만이 완벽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대리 계약할 때에는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되냐면은,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위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임장이 있어야 되는데, 위임장은 그 인감증명서 날인된 도장과 일치된,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이 매매 대금은 이 매도인의 통장으로 직접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체하는 방법, 그리고 매도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것이 윤정희 씨가 대리해서 본인이 직접 매매하는 행위인지를 확인하고, 6번째 한 가지가 더 있군요. 6가지는 뭐냐면, 이 중도금 전까지는 언제든지 와가지고 이 계약서에 날인을 직접 자필 서명을 해줘야 된다. 이 내용을 써야 합니다. 왜냐면 잔금 때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니까 중도금이 넘어가기 전에 이 자필 서명을 해야 중도금을 그걸 확인하고 중도금을 지급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해놔야만이 확실한 매매 계획이 되고, 왜냐면 중도금이 넘어간 상태에서 너무 금액이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계약에 하자가 생긴다면 큰 손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대리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런 경우를, 그리고 하나가 더 있네요. 추가로 위임용 인감증명서는 이 대리로 부인이 윤정희 씨가 발급한 거면 안 됩니다. 매도인이 직접 발급한 거야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보면 본인이 발급했는지 대리인이 발급했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임용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매도인이 직접 발급한 거로 첨부해야 된다. 7가지가 되네. 7가지가. 여러분 너무 많이 얘기해서 좀 복잡할 것 같지만 이 내용은 다시 또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파트에 대지권 미등기나 토지별도 등기가 있는지, 또는 등기부의 을구와 갑구에 관해 등기된 채권이 있는지, 또 등기부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가지고 등기부 내역과 이제 그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같은지, 이 표제부에 등기된 내용이 다르면 건축물 대장이 우선하고, 갑구에 등기된 내용이 다르면 등기부가 우선하는 거죠. 아파트에 등기된 채권과 임차인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 채권과 등기된 채권과 임차인이 있을 때는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매수인이 아파트에 2010년 5월 10일 설정 하나은행 융자금 8천만 원을 채권 최고액 9,600만 원, 채권 원금은 8천만 원을 승계하기로 희망해서 매도인이 하나은행 승계 가능 여부를 은행에 확인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서를 이제 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채무인수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는 임차인이 임차보증 1억 7천만 원에 살고 있고 임대차 기간이 2014년 3월 30일에 만료돼 아파트 아들의 입학 날짜와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임차인과 협의해서 아들이 입학 날짜에 맞춰서 임차인이 2014년 2월 15일경에 이사 나가기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계약서 특약상에다가 명기하고 계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죠. 그리고 등기부에 등기된 채권을 말소하는 조건은 언제냐? 등기부에 등기된 채권, 가압류 채권은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 말소하기로 한다. 이게 좋죠? 그 중도금이 없다면 잔금 지급 전까지 말소하기로 한다. 이 말소된 것을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계약 이후에 중도금 잔금 지급할 때도 또다시 등기부를 확인해서 추가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해야 된다. 이것이 있을 때는 중도금 잔금일 때는 추가 설정된 권리를 말소하는 거로 중도금 잔금 지급 이행을 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이 기재돼야 되고, 그리고 아파트 매매대금 지급 방법과 주택인도 시기에 대해서 합의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440 신해아파트 101동 702호 33평형의 아파트를 매매대금 3억 8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에 합의하고 그 매매대금 계약 해제를 고려해서 계약금 20% 7,600만 원 2014년 3월 1일 날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이 지급하기로 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2013년 4월 10일 날 하나은행 융자금 8천만 원과 임차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매매잔금 5,400만 원은 지급하기로 하고, 이 아파트 인도는 임차인과 협의해서 2014년 2월 15일경에 인도받기로 하는 계약에 합의했다. 이 내용은 날짜 같은 경우는 과거로 돼 있지만 여러분이 이건 선생님 이 날짜가 2013년 계약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임대차법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계약하고 날짜가 틀리지 않습니까? 요거는 좀 양해를 해주세요. 이 계약서가 작성한 내용이 여기 있다 보니까 요 내용은 제가 날짜 변경을 안 했지만 이거는 이제 현 시대에 맞게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갖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당시에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이 날짜 같은 경우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내용을 제가 거기까지 수정을 안 했기 때문에 요 내용은 현재 시대에 계약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또 계약 해제 시 해약금과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 관리비 및 공과금 연체 시 해결 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 선수관리비 인수인계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부동산 매매 약정서를 작성하고 부동문자로 된 계약 내용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작성이 돼야 되고, 임차인이 있다면 이렇게 보증금과 계약갱신 요건의 행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매수할 부동산의 임차인이 수와 임차 보증금을 확인해라.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수의 임차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한 주택 등을 매수하는 경우 건물에서 전체 가구 수를 확인해서 임차인의 수 및 임차 보증금 합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를 확인해라.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 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기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야 한다. 이때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 요건을 거부할 수 있다. 자, 임대차 기간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을 했어도 6개월에서 2달 사이에 언제든지 번복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럴 때에 임대인, 즉 매도인이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이걸 샀는데 매도자가 그걸 알고 특약서에 그런 내용을 넣었는데 그런 임차인이 내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걸 매도인에게 이제 6개월에서 2달 사이에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번복해서 나는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하겠다 하면은 그 효력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도인이 매수인 사이에 이제 매매 계약을, 왜냐면 매수인은 그 집을 살기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이 매도인이 임차인을 내보내준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작성했는데 그걸 이행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죠. 그 금액이 작겠습니까? 그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금 상당에 하는 금액에 해당이 될 것이니까, 예를 10억짜리 아파트라면 1억을 갖고 이제 매수인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임차인이 직접 매수인에게 계약 개시 요건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걸 이제 그러면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이미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건으로 행사하지 않기로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이라면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직접 받지 말고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기하면 좋을 것이다. 본 계약은 이 특약사항에다가 적는 거죠. 특약사항에다가 어떤 내용을 넣으면 본 계약은 매수인이 실입주를 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1항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 또는 계약 만료 전인 2021년 2월 15일까지 퇴거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퇴거하기로 하고 퇴거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새로운 매수인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라고 확인서를 작성해 두면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전등 경우 위 약속 기간에 임대인이 퇴거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해석이다. 자, 그래서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아파트 매매 약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계약서는 요 내용에 있는 내용들은 요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표시는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런 계약서 때는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가 일치되는지를 확인해서 일치된다면 일치된 내용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럼 다르다고 하면 이거는 건축물 대장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은 이렇게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융자금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면 되죠. 그리고 특약사항,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특약으로 기재한다. 이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 등을 특약사항에 기재해야 되나, 특약사항이 부족해서 별지 1 아파트 매매 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계약서에 첨부하기로 한다. 참고로 이 주소는 집원 주소로, 구 집원 주소죠. 구 집원 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 내용 있죠? 여기에 그러나 여기에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 공인 중에서의 인적 사항은 요거는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는 겁니다. 도로명 주소. 요거는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썼다면 반드시 자필 서명해야 하는 자필 서명을, 이 자필 서명을 하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를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가지고. 특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작성해야 되므로 이 계약서 특약사항란은, 즉 아파트 매매 약정서에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작성했으니, 요거는 제가 이렇게 아파트 매매 약정서에는 이렇게 1항부터 내용을 많이 썼지만 요 내용은 사실이 실무에는 다 쓰지 않지만 혹시 여러분이 계약할 때 빠진 것이 있을까봐 놓치지 말고 계약서를 잘 작성해라 해서 제가 11가지 사항까지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요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요 5번이 중요하죠. 5번이 여기 4번과 5번이 중요하죠. 4번과 5번. 4번, 5번. 이 아파트는 임차인 보증금 1억 7천만 원에 임차에서 거주하고 임대차 계약은 2021년 3월 30일 날 만료되나 임차인과 협의해서 2021년 2월 10일 이사 나가는 조건으로 임차권을 승계하고 그 임차 보증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고 주택을 인도받기로 한다. 이런 얘기죠. 또 이번에는 본계약은 매수인이 실입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작성하는 계약이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 제6조 2, 3에 따라 1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매도인이 임차인과 협의해서 임대차 기한이 만료 시에 이사 나가기로 하는 약속을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매도인 책임하에 임차인이 직접 매수인에게 퇴거 확인서, 계약갱신 퇴거 확인서를 다시 계약갱신 퇴거 확인서 또는 퇴거 확인서 또는
계약 갱신 요구권 포기서라고 작성하면 돼요. 포기서. 이렇게 하면 되죠. 퇴거 확인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올 이내에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다. 이 기간 동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퇴거 확인서를 명의로 작성해 주거나 이러한 내용들이 작성되지 못할 시에는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주고받은 매매계약은 아무 조건 없이 반환하기로 한다. 이런 얘기죠.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넣으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4번과 5번 이외에 다른 내용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죠. 이 본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이 합의하고 계약공지서 입회하여 부동문자로 된 계약 내용까지 정독하고 계약하고, 이 내용은 뭐냐면 부동문자라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요 2조부터 제 9조죠. 여기에 보면 세무불이행과 이게 위약금 조항입니다. 위약금. 이러한 위약금 조항은 부동문자로 해가지고 당사자 간에 협의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이거로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특약사항 내에 이러같이 본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 합의하고 계약공지서에 입회하여 부동문자를 낸 계약 내용까지 정독하고 계약권, 이 내용이 있으면 아까 같은 이 내용을 우리가 위약금 조항으로 주장하는데 유리하죠. 이렇게 위약금 조항이 있는 거,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 거는 계약을 위반하게 될, 내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땐 상대히 불리한 계약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내게 유리한 계약이 되죠. 그래서 내가 계약을 위반할 수도 있겠다 생각할 때는 위약금 조항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는 거는 위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독이 되는 거고, 위반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 선의의 과실이 될 수 있는 거죠. 위 아파트는 현시절 상태로 매매하는, 이건 왜냐면 아파트에 아파트가 잘못된 게 있다면 그런 걸 고쳐달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아파트는 현시절 상태로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고쳐까지 매매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을 넣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은 거죠. 그 다음에 매도인이 승계하는 근저당권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좀 전에 설명한 거고, 6번 매도인은 아파트에 등기된 가압류를 잔금 지급 전까지 말소해야 된다.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말소하지 않으면 잔금 지급을 지급하지 않고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계약 이후에 추가로 등기된 게 있다면 이러한 권리들은 잔금 지급하지 반드시 말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계약금 매매대금이 20% 하는 거는 내가 계약을 깨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살 때, 매도할 때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걸 두려워한다면 계약금을 20%, 30%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계약을 깰 수 있다 그러면 계약금을 3%, 5%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가계약을 왜 합니까? 계약금을 아예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2%, 3%, 5% 할 수도 있고 꼭 10%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계약을 깰 수 있다 그럴 때는 계약금을 높게 하는 게 좋죠. 선수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최초 관리비 때 이제 미분양 상태고 이런 상태에 공실일 때 관리단이 들어와야 돼, 비용 쓰고 그러니까 미리 한 달치를 미리 걷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집이 매매되면 그 사람한테 매도인과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선수.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재건축할 때 조합에 이관되죠. 그런 비용입니다. 위 계약은 매도인이 대리인 윤정희와 계약하는 것으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첨부하고 계약금에서 잔금까지는 매도인이 계좌로 계좌 이체하고 잔금 지급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서 계약서를 자필 서면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류를 받고,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발급했는지 꼭 확인하고, 그리고 매도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게 당신이 매도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잔금 지급하기 전까지 언제 와서 자필 서명해라, 계약서에. 이런 내용까지 해야 완벽해진다는 거죠. 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30일 이내, 2020년 2월 9일부터는 30일로 단축됐죠. 60일에서 30일에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중개대상물 매매계약서에 중개대상물 확인서와 개인정보 수집의 동의서를 그리고 공제증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중개대상물에 이런 내용이 첨부됐습니다. 이번 권리관계에서 여기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를 공인중개사가 계약공인중개사가 꼭 확인해야죠.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를 했다면 여기 체크하고 행사하지 않았다면 여기를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내용까지 계약공인중개사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지는 겁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살 때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을 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떻게 작성해야 손해보지 않고 내게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또 임차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유리한 계약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대차 3법을 보강해서 강의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가 만족하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